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기의 엄마인 10대 여성이었습니다. 10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마치지 않은 10대 엄마. 경찰은 이것만으로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방접종 안 하고 그러면 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사 매뉴얼상으로는 학대 범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 엄마가 저지른 행위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해서 막상 부딪혀 보니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인 지원 체계라든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여러 가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10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위험은 이미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대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친모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10대 여성이거나 미혼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이 역할을 맡깁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돕습니다. 특히 10대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러한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학대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내 성 관련 프로그램을 보건교사나 다른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거나 학생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8곳, 구리시 빼곤 모두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2016년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1년 넘게 운영했지만 현재는 폐지했습니다. 18년도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2018년도 초반에 정규직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 10대 미혼모의 경우에 두려움도 있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도 못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잘 알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누군가에게 계속 안전망 안에 지낼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줄 때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회에선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직원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관련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두고 지난 2년여간 50여 차례 실무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드디어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부천 상동 일대 들어설 영상문화산업단지 24일 오전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의 산담복합 개발 사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영상 콘텐츠, 기획, 투자, 제작, 유통의 밸류 체인을 이끌어내서 부천시의 영상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속하게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규모인 38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 사업비만 4조 원이 넘습니다. 부천시 주요 핵심 사업인 만큼 그동안 지역 내 논쟁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추진 과정 중에 나왔던 반대 의견을 일부 수렴할 지역 상생 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e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 70층 높이 미디어 전망대,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의 건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영상 콘텐츠 기업 최대 870곳이 입주하면 일자리 4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이 부천 상동 일대 부지는 영상문화 융복합 산업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글로벌 영상 제작사인 소니픽처스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업 유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문화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할 핵심 기업을 얼마나 이끌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IP 기업들, 투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이 IP, 그다음 플랫폼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양주 간암리 헬기부대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보상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책 마련에 앞서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라며 국방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주민대책위는 국방부의 제안을 받을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 광정면 간암리의 한 공터입니다. 헬기 부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에는 헬기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여기저기 걸렸습니다. 이처럼 간암리 비행장 헬기 부대 배치에 따른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먼저 헬기 부대 배치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투병력 감소, 항공전력이 강화, 그리고 국방개혁 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황이고 또 헬기 전력화 계획에 따라서 헬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들이 군을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뢰 속에서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닌 문서나 어떤 계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물을 가지고 그래야 주민들도 이제 군을 믿을 수 있겠구나. 또 헬기 소음 피해 대책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소음보상법 소음 기준이 80 베클 90 미만은 지금 헬기보다는 민간 항공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헬기 기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80베클에서 75베클로다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기준에 도달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영향을 받고 그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상을 할 것인지. 하지만 보상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한복판에 헬기 갖다 배치해놓고 재배치 처리하기 어렵다? 결론 다 내놓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요. 저는 이런 곳에서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여기 차관님, 군단장님 우리 사세요. 와서. 소 오는 곳에서 공원 잘 조성된 데서 살 권리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정책 때문에 국방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냐고요. 주민대책위는 소음 측정 이후 잔류하고 있는 헬기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헬기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일정 부분 수용을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마 그 상생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민간군이 같이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조율해서 나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주 간암리 비행장 헬기 배치 갈등. 주민들이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헬기 배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계산 택지를 가로지르는 계양 문화로는 지난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축전을 앞두고 특화 거리로 지정돼 일방향 1차로로 도로 구조가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는 고질적인 통행 불편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 구간이 800m에 이르다 보니 상가 이용객들을 비롯해 긴급 차량 이동 시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양 문화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인도 위로 줄줄이 주정차한 차들도 보입니다. 평일 낮 시간 계양 문화로 풍경입니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의 높이가 낮다 보니 이렇게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 조사 결과 매일 밤마다 계양 문화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평균 59대. 특히 계양구청부터 작전체육공원까지 800m 구간에서 모두 일방향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 상가 이용은 물론 소방차 이동에도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했었고 양방향이 돼야지 이게 차들이 원활히 통행이 되는데 통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역주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고. 이 때문에 계양구는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계양 문화로 800m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향 1차로인 도로는 양방향 2차로로 바뀌고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연석 높이는 약 20cm로 높아집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노상 주차장 40면도 조성합니다. 소방서 등 이제 긴급 출동 차량의 이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지역 상권 분들이 이제 현재 이제 일방향 통행로에서 이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계양 문화로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납품 금액만도 67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은 31개 공공기관으로 납품되었는데 자세한 소식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품이 납품된 곳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 31곳, 158만 점, 678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생산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를 원산지 표시 라벨만 제거한 후 납품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조달 납품 행위는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이를 가져와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중국산 방호복 약 4만 7천 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 전 떡집의 불이 일찌감치 켜졌습니다. 이곳 역곡 상상시장의 아침을 28년 동안 지켜온 떡집. 매일 새벽 5시쯤이면 뽀얀 쌀로 정성스레 빻아 만든 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숨에 달래기 위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니까 저희가 아침을 일찍 열어요. 고소한 떡내음이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사가면서 간식으로 보면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시장에서 송편 같은 거, 이거 시루떡 같은 거. 사장님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빚어온 떡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맛있는 떡 만들려고 맛있는 떡 나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떡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브랜드에 맞게 손님들이 맛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진열대에 자리를 잡는 동안 이웃 상인들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을 운영한 족발 가게를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사장님. 그야말로 대를 잇는 족발 맛집입니다. 시장에도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자꾸 뭐 세월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돌아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한창 일을 배우는 20대 아들은 가업을 이어가는 보람이 큽니다. 부모님이 이거 하시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한다는 마음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견과류 상점을 찾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든 지 8개월.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점차 오르면서 형편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손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뭐 단골 손님도 생기면서 매출도 좋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 삶의 터전을 시장에서 일궈온 상인들은 일터에서 세월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시장에서 20여 년 동안 건어물과 제수용품 상점을 운영한 이은숙 씨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가 아쉽습니다. 많이 없고 거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전보다 3분의 1 아쉽죠, 많이. 그나마 오랜 세월 단골 손님이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13년 됐어요. 이렇게 한 가게만 적으면 한 가게만 꾸준히 다녀.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고 그러잖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들여오는 청년 상인들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견뎠다고 말합니다. 매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갖고 울려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팔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뭐 할머니들이니 뭐 아주머니들이 와서 과일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그때가 제일 보람이 나죠. 역곡 상상시장은 지난 1984년 부천 구도심 작은 골목에서 역곡 북부시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역곡 상상시장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시장 곳곳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유명 만화들. 이처럼 부천 문화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이에서도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인 200여 명이 120개 점포에서 영업 중인 가운데 하루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갑니다. 저희 역곡 상상시장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시장입니다. 만화 테마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캐릭터만 해도 50가지, 1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화, 특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집회와 동전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과 오랜 손님이 정겹게 어울리는 곳, 역곡 상상시장.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만큼이나 상인들에게는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남들이 만들지 않는 떡, 새로운 떡을 저로부터 탄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직원을 2명 두는 게 꿈이에요. 전통시장이 안 없어지고 활성화되고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 잘해가지고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는 거.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